2020년도 총 5가지의 추진과제 성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비 장애계 공동대응 과제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총선 장애인연대는 장애계 요구안을 공약화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공약에 관한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한국장총은 우리도 쉽게 투표하고 싶다라는 토론 주제로 복지TV 방영을 진행했습니다. 2020년 4월 16일 마침내 21대 국회 장애인 비례대표 3명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해야 할 과제는 장애인 비례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 제안을 하고 그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 대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활동 과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재난 상황에 노출된 장애계층의 피해 현황 파악과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의 노인 장애인들의 연이은 사망과 감염으로 재난 상황의 취약점들이 드러났습니다.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정치 포럼의 한국장총은 장애 포괄적 재난 대책 주제로 한국시민사회 보고를 제출했습니다. 13차 UN CRPD 당사국 회의에서 장애 포괄적 SDGs를 통한 CRPD 이행을 촉진했습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팬데믹을 대비해 유형별 매뉴얼 정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점검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및 민선 7기 장애인 공약 이행 중간 점검 및 모니터링 과제입니다. 지난 20여 년 이래 처음으로 장애계가 연대하여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의 의견 수렴 및 계획 반영을 했고 올 1월 보건복지부 차관 주재 장애인 정책 실무자 회의에서 정부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장총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에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검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2020년 7월 민선 7기 광역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절반 시점에 도달했고 장애인 공약 이행을 평가하고자 중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추진 실적과 집행 예산, 배정 예산 규모 등을 평가했고 제27회 한마음 교류 대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각 분과별 장애인 단체가 참여하여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중간평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 연차별 성과를 파악하고 미이행 공약을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장애계 주요 입법 추진 활동 과제입니다. 장애계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해 통합안 마련 및 입법 추진 활동을 해왔고 장애인 비례대표의 국회 진출로 장애인 복지법,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뤄졌습니다. 주요 입법 발의는 7개로 장애인 학대 재발 방지, 키오스크와 앱, 편의 제공 의무화, 교통약자 예약 시스템 접근성 보장 대책 의무화 등을 위한 일부 개정 법률안들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의 정의 신설 등 법률안 외 5개가 국회 본회의 통과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향후에는 장애계 의견 수렴을 위한 지속적인 설명회가 필요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주체 차원의 추진 계획의 선 제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안 제정을 위해 장애인 비례대표 및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계의 공동대응 과제입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가지 서비스의 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장애인 이동, 장애인 소득 고용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올바른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도입을 위해 장애계의 지속적 점검이 필요해졌습니다. 서울시는 활동 지원 서비스가 중단된 만 65세 최중증 장애인들에게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한 방안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장애인 활동 지원의 8,000명의 대상자와 약 1조 5천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21년 1월부터는 만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향후 해야 할 과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활동지원급여 서비스 확대 시행제도의 올바른 추진과 이동지원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성과 발표에 이어 2021년의 장애계 핵심 정책 활동 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10가지로 첫 번째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 확대, 서비스 급감 방지 대책 마련 촉구 활동입니다. 두 번째는 소득 보장 정책과 자기주 도적 정책 결정의 자립 생활을 위한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입법 추진입니다. 세 번째는 장애 유형별 재난 대피 계획 등의 과제가 남은 장애인 안전 및 재난에 대한 국가 전달 체계 구축입니다. 네 번째는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 및 서비스 마련 정책 활동입니다. 다섯 번째, 지역별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개선 요구 과제가 남은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지원 체계 마련 정책 활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욕구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 확대 마련을 위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개선 정책 활동입니다. 일곱 번째는 장애인 건강권 구축을 위한 이동수단 확보 및 의료비 지원 요구 활동입니다. 여덟 번째, 장애인 주거 안정성 강화 등의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활동입니다. 아홉 번째, 장애 학생의 평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 학생 교육권 제도 개선 요구 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자 공보물 보급과 수호 통역 의무화 등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입니다. 장애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정책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이 함께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야만 앞서 말한 정책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력과 의견 수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